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2월 중순부터 바이오텍들 움직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머크라는 글로벌 면역항암제 1등 기업과 독점 계약을 따내면서 바이오 자체에 좀 어느 정도 훈풍이 부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3월에는 이제 HLB의 파이널 리뷰, 거기에 글로벌 기업으로는 별골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승인 여부가 3월 14일에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오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 바이오들이 오히려 최근에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던 라부입니다. XBI와 라부 모두 중형 바이오텍들 위주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해외 ETF인데요. XBI는 1배, 그리고 라부는 XBI의 3배 ETF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부를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동폭도 크고 바이오가 반등을 크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시기 때는 라부만한 것도 없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11월부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1월에 54달러에서 지금은 170달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바이오 자체, 바이오의 훈풍이 좀 많이 확실히 불고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작년 11월부터 계속되는 미국 바이오텍 지수의 반등도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 바이오텍들부터 대형 바이오텍까지 정말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는 거라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페니스탁이라고 하죠. 1달러도 안 되는 그런 미국 바이오텍부터 대형 바이오텍, 좋은 예시로는 이제 바이킹 같은 그런 대형 몇 조 정도 되는 바이오텍들이 좋은 이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임상 데이터나 기대감이 있을 때 폭등을 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월 AACR을 앞두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1월과 2월에 지금 상대적으로 M&A나 라이선스 딜이 좀 지지부진한데 3월부터는 그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2월과 1월에 라이선스 계약과 M&A가 좀 유독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서 3월 좋은 이슈들 많기 때문에 지금은 또 해외 바이오텍들 오히려 계속 봐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는 신용을 하다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 바이오는 왜 이렇게 강할까요? 사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최근에 올랐던 건 과거랑 좀 다릅니다.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하기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는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됐고요. 4월 ACR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바이오들 옥석 가리기나 바닥 따지기,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올해 연간 좋아지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미국 바이오는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여쭤봤을 때 국내보다도 해외 바이오들이 더 힘들었었어요. 작년, 재작년 국내 바이오 기업들 정말 심하게는 80% 이상 빠졌던 기업들이 있는데 국내보다도 처참했던 미국 바이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 라부나 XBI 지수를 보시면요. 90%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작년 하반기 빅파마들과의 계약과 이제 M&A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나는 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시기였고 옥석 가리기가 확실하게 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라도 나오면서 바이오텍 지수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정말 심했기 때문에 바닥 따지기를 정말 굳건하게 잘 해놨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텍들 좋은 흐름 지속해주고 있는데 이외에 빅파마들이 좋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히려 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시가 이제 리커전, 그리고 바이킹스, 그리고 마드리갈,
거기에 이제 이뮤노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빅파마들이 조금 선호하는 타겟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반납하는 신용을 하다가 또 다시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바이오가 이제 스트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크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도 좋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은 지금 빅파마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미디엄 리스크 미디엄 리턴 혹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지금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 확보되고 임상 데이터 서프라이징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는 오늘 바이킹 테라피틱스와 마드리갈 파마스티컬스를 가져왔는데요. 자, 마드리갈 파마스티컬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왜냐면 3월 14일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게 마드리갈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마드리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려보고 제가 지금 탑픽 중 하나로는 미국 기업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있는데 왜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도 봐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 조 단위 혹은 10조 이상의 기업들 위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 두 기업을 가져온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두 기업 모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각광을 많이 받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바이킹은 조금 더 비만 치료제로 무빙이 있는 기업이고요. 마드리갈 파마스티컬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아무래도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성장도 멈춰야만 하는데 이 기업들은 그 기업들 못지않게 성장세가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기업 모두 M&A 타겟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도 M&A 타겟 가능이 있는 기업으로 언급이 됐었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 임상 데이터들이 오히려 작년보다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올해 M&A 타겟으로 언급이 또다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우 M&A를 할 때 뭐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경우에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물질을 하나 두 개 사가는 것보다 여러 개의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사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서 좀 볼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비만 치료제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에 대한 빅파마들의 니즈는 여전하다. 그러면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120%나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이죠. 근데 어떤 데이터였냐면요, 일라일리가 최근 비만 치료제이자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로이자 젯바운드 로 굉장히 조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치료제의 매출도 장난 아니죠. 근데 일라일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같은 타겟 GLP-1, GIP 이중작용제인 VK2735의 임상 이상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일라일리의 비만 치료제와 타겟이 같다라는 것도 이 물질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된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게 웬걸? 일라일리의 데이터보다도 뛰어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0%나 폭등을 할 수 있었겠죠.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VK2735는 1주 간격으로 13주 투여를 했을 때 평균 체중이 약 14.7%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kg인 사람이 이 약을 1주 간격으로 13주를 투여했을 때 14.7kg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85.3kg인 겁니다. 그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13주 차에서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준 파이프라인? 많지 않았습니다. 비만 치료제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했어도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독보적인 임상 데이터였던 거고요. 체중 감소 정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13주에서 주차가 올라갈수록 체중 감량 효과도 더더욱 뛰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중단 비율도 유약군과 독일의
싶고요. 그만큼 이제 부작용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다른 물질들 대비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 비만 치료제의 훈풍을 이끌어낸 위고비와 젯바운드의 경우 위고비는 이제 68주 차에 15%의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젯바운드는 13주 차에 9% 정도, 그리고 72주 차에 22.5% 정도를 감소시키면서 각광을 받았었던 거고, 이렇게 수요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단순 계산으로 봐도요. 68주 차에 15%인데 13주 차에 15%다? 그럼 이게 대략 한 4-5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약들이 싸지 않고 주사제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체중 감량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부작용이나 안정성 이슈는 많이 보이지 않고 정말 미미한 부작용 정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핫한 암제네 비만 치료제 AMG 133은 월 1회 12주 차라서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지만요. 임상 1상 데이터였고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어서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킹이 정말 매력적인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이킹의 비만 치료제가 정말 독보적인 것도 맞지만 3월 13일에 승인 여부가 나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마드리갈의 레스메티롬과 동일한 타겟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K2809도 동일하게 THR 베타 활성화 기전을 가지는 물질이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는 시장도 약 30조 원이나 되는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렇게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최초의 신약이 나왔을 때 동일 기전이나 타겟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그 가치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마드리갈의 레스메티롬 임상 데이터가 나올 때나 혹은 임상이 진전됐었을 때 바이킹이 동반 상승을 했었던 사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승인 여부가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킹의 VK2809의 52주 풀 데이터 또한 올해 상반기에 볼 수 있으니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가능성 또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작용의 경우에도 마드리갈보다 오히려 뛰어나서 마드리갈이 만약에 부작용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이킹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의 특장점은 타사 대비 같은 타겟이나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안정성이 항상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서도 어느 정도 룸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임상 데이터와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 비만 치료제 대장들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에게 밀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빅파마들이 눈독을 들일 수준의 물질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모두를 참전하고 싶어 하죠. 특히나 머크는 우리 비만 치료제 시장에 참전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한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빅파마들도 GLP-1 타겟에 대한 니즈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킹 테라퓨틱스 어느 정도 M&A 타겟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 기술 이전을 꽤나 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등을 했지만요. 어느 정도 주가가 살짝 눌린 이후에는 다시 바이킹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급등을 한 바이오텍들 있잖아요. 최근 급등을 했던 리커전 파마스티컬스 혹은 마드리갈의 경우에 조정을 당연히 그 폭등 직후에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등 직후의 조정 이후에는 좋은 이슈 혹은 빅파마와 빅테크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리커전 파마스티컬스도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리커전이
많이 폭등을 했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폭등을 했죠. 최근에 리커전 흐름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리커전도 여전히 업사이드 존재하지만 그 외에 지금 비만 치료제이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업인 바이킹도 여전히 업사이드 존재하지 않나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ETF로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가 있죠. 제가 과거에 영상을 찍었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바이킹 그 기업 자체만 보더라도 업사이드 충분하고 조정 왔을 때 그 기업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고 올해 상반기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데이터 나왔을 때도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계속 저랑 함께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 기업을 오랜만에 다루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리커전이랑 슈레딩거는 조금 세세하게 다뤘었던 바 있는데 그 외에 바이오텍은 이번에 거의 처음 제대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바이킹과 마드리갈은 지속적으로 M&A 타겟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정말 가능성이 높은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구독자 책 증정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유독 공부하시는 걸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몇몇 산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막막하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 없이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TWIG라는 출판사가 산업 시리즈를 지금 출간을 하고 있는데 작년 2월 초에 출간된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박진선 박사님이 책을 첫 번째로 출판을 하셨고요.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어려운 공학 용어를 좀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책입니다. 교보문고 같은 데서도 지금 평점이 9.72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출판이 된 책이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정유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는 책이고요. 2월에 출간이 된 따끈따끈한 신작이고 아무래도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화학공학, 고분자공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배진영 교수님이랑 라병호 연구원이 함께 집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출간 전에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도 1200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있었을 만큼 지금 각광받고 있는 책인데요. 정유 석유화학 산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에 꼭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정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는 방법은요. 저번 경품 추천과 비슷하게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누르신 후에 다음 주 수요일쯤 제가 랜덤으로 10분을 추첨해서 택배로 책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올해 중순 정도에 출간 예정인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시죠? 바로 제가 집필 중인 책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역시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독자 책 증정 이벤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